지속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거는 상승 추세 끝물이나 하락 추세 끝물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캔들 패턴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이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 많이 하락한 종목에서 언제 반전이 나오는가를 캔들로 본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놓고 이제부터는 지속형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지속 이어지는 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갭이 바로 나왔어요. 갭이라는 것은 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여 차트상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걸 갭이라고 해요. 근데 갭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전적 의미로는 공간적인 틈이나 격차, 요 틈이에요. 요걸 갭이라고 해요, 주식에서. 그래서 갭 상승, 갭 하락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특히 개발하면. 멀쩡히 가던 주식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 그 악재가 밤사이, 새벽 사이에 나오면서 시작과 함께 몇 퍼센트, 심하게는 15%도 나와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뭐 10% 하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바로 던져도 난 10% 하락을 맛보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건데, 이거를 갭 상승은 되게 좋겠죠. 갭 상승 하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돌발적인 큰 호재나 악재가 생길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지속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먼저 갭 상승은 갭 상당 부분의 주가의 지지 역할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뚝 뜨면 요 공간을 메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속하려면. 여기 공간이 생겼죠? 그럼 이건 지지 영역이에요. 차트상으로 분석을 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걸 좀처럼 꾸지를 못해요. 만약 이걸 주식이 상승해서 여기를 메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사이 공간을 메우면 이 하락의 지속성은 끝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근데 우와,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탁 떴어요. 그래갖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며칠 가더니 이거는 내어버렸어요. 그러면 지속형이 안 돼요. 지속 상승이 안 돼요. 상승해서 2차 상승이 안 되고 내려앉아버려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는 요 빈 공간을 메우면 실패해요. 지속형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갭 하락은 요 하단, 요 부분이 저항선 역할을 해요. 저항선 역할을 해서 여기서 팔라고 해요. 사람들이. 반등할 때마다. 그리고 갭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때 못 산 사람이,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면 막 살려고 해요. 또 올라가겠지? 막 살려고 해요. 그래서 갭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갭의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갭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데, 여기서 갭이 발생하면 이거는 지속형 갭이 아니에요. 아무 화살대기 없는 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갭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횡보 상태, 거래 밀집 국면에서 발생하는 형태인데, 신고가도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걸 돌파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갭, 그리고 메워서는 안 되는데 다시 메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메워져요. 일반 보통 갭이니까 이거는 그냥 잠시 떴다가 다시 이러다가 이런 갭이다. 그래서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중요한 거는 돌파예요. 돌파 갭은 저항 같은 게 있어요. 차트에 보면 그거를 완전히 뚫어버려갖고 가는 걸 돌파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강한 종목으로 봐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초기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저항이 계속 여기서만 움직였는데, 이거를 폭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엄청난 돌파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갭은
진행갭, 대속갭이라고 해요. 가다가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한 번 상승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 강화로 봐요. 좀 더 간다. 예를 들어서 돌파갭이 나오고 여기서 터졌어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안 올라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지 하는데 또 갭이 발생했어요. 중간에. 중간 단계에서. 그럼 갖고 있어야 돼요. 오, 엄청 사람상이 많구나. 이 가격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타난 갭으로 추세가 강화되며 예상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갭은 완전히 뚫어버린 거, 추세를 완전히 만든 거고, 진행할 때 많이 올랐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진행갭이 나오면 더 가지고 가야겠다. 이거는 더 간다. 추세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멸갭이 있는데 또 많이 오른다면 이제 요거가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멸갭은 또 진행갭 아니야? 계속갭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오른 다음에 나오는 갭이 신고가 또는 신저가를 수가 못하고 메어지는 갭으로 추세 진행의 마지막 단계에 생기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메어지느냐 안 메어지는가를 보시면 돼요. 아까 갭은 중요한 거는 그거를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 이거예요. 소멸갭은 청소년 관해서 판단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평선대위를 갭을 메울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갭을 메운다. 많이 올랐는데 갭을 메운다. 그러면 이거 약간 의심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소멸갭이 출현하면 신의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손볼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목보다는 대표 지수.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 지수 있죠? 전체 시장 지수. 미국의 나스닥, S&P 그런 데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그 증권사 차트 분석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상승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흥분해서 요 같은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기를 막 하죠. 손볼 발전 아니냐,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갭이 있는데 보시면 저 위가 섬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려보면 막 올라가던 주식이 갭을 발생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흐지부지 하다가 갭을 받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 위의 섬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섬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리스크하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전체 대표 시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섬골 반전은 요 소멸 갭을 하고 좀 흐지부지 움직이다가 하락할 때 갭으로 메워져요. 그냥 주가로 이렇게 메워버리는 게 아니라 갭으로 퉁 무너져갖고 메워버리면 이거는 상승이던 이건 반대로 하면 거꾸로 하면 하락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럼 상승추세 전환이고 추세가 마감되고 새로운 추세 전환되는 진짜 강력한 신호인 거예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봤는데 거의 확률이 한 99%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경험상으로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맞아요. 종목 말고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은 섬골 반전이 나오면 위쪽에서 나오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아래쪽에서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면 돈을 넣어서 주식을 조금씩 사들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인데요. 이게 돌파됩니다. 주식이 1년 3개월 동안 여기서 왔다 퉁치는 거다가 거래 수만과 함께 뚫어버려요. 그러면 좀 매수세가 막 분들겨 있어요. 그거는 또 거래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중요한 지점,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주식이 요렇게 요 안에서만 움직였다고 쳐요. 계속.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게 1년 동안 요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거와 2년 동안 움직이는 거, 5년 동안 움직이는 거에 요 구간, 가격의 강도가 어떻게 있을까요?
왜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쵸. 시간이 길면 뚫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를 갭으로 빵 풀어버리면 주시장은 약간 심리시장이 돼서 무슨 호재가 있겠죠? 서로 산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거의 각도가 저것처럼 막 올라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강한 회사에 무슨 호재가 있다던가 뭐 그런 아주 강한 종류입니다. 갭의 상승 돌파계, 하락 돌파계 읽어내는데 아까 갭에서 지지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보시죠. 갭이 발생했어요. 그럼 붕 떠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있는데 갭으로 뚱 터갖고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팔려는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팔려고 막 해갖고 음봉이 나왔는데 갭 발생 후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걸 메우지 않아요. 이 공간을 남겨둬요. 갭이 발생했는데 여기를 메우지 말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요 시가가 요 아래에서 시작해요. 몸통 이런 쪽으로 양봉의 거래 범위 안에서 종가죠 이게 음봉이니까 요거는 요 범위 아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러니까 꼭 이렇게 안 돼도 돼요. 뭐 약간 이렇게 돼도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걸 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돌파 갭이라고 해요.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는 또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면 작전주처럼 팍팍팍 올라가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주식은 나중에 주식을 하시더라도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 현란하고 꼭지에서 잡으면 보통 쫙 올라가요. 사요. 흔들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손실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테마주나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다 올라가는 거는 좀 변동성이 큰 거는 웬만하면 주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하루에 뭐 상한가도 가고 30%도 벌고 막 그럴지는 몰라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조금 둔한 주식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하시고 어느 정도 감각을 다 익히신 다음에 아주 소액으로 한번 어떤 거 해볼까 이 정도 거기다가 많은 것을 넣으면 주식이 실패할 확률이 제 생각에는 90% 이상 되지 않을까.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빠르게 벌 수도 있지만 밥 먹고 왔더니 다시 하락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락으로 변할 수 있고 상승으로 변할 수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일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처음에 주식 하실 때는 좀 금두더라도 조금 우리가 알만한 거 그리고 장사자는 그런 데다가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상품 돌파 갭은 갭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8년 사람이 단기적으로 8년 사람이 나왔는데 갭을 메우지 않은 것은 기다려라. 그리고 다시 메우지 않으면 다시 치고 올라간다. 요래서 상승 돌파 갭이라고 해요. 보시면 요거예요. 갭이 두 번 발생했는데 퉁 떴는데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났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갭을 안 메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캔들은 지속형이에요. 아까는 반전형인데 지속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락 돌파갭은 반대겠죠. 하락을 했는데 갭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중간에 하락하고 있는데 갭하락을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되게 악재를 만난 것인데 이거 똑같아요. 뚝 갭을 했는데 요 갭을 메우지 말아야 돼요. 요 갭을 메우지 말아야 됩니다. 갭은 중요한 거는 메우지 지지 저항을 하는데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양선의 시가는 요 몸통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종가는 여기 바깥에 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락 돌파경은 하락 추세에서 발생하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싼 주식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바퀴가 한다. 사요. 이렇게 내려와요. 반등을 한다. 또 내려와요. 그래서 또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전환된다. 그리고 팔 때는 밀입하지 말고 완전히 꺾어 들어가요. 일반 무량주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꺾어줘서 수익 시전해야지 이렇게 약간 템포를 늦추는 게 맞아요. 빠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만큼 왜 안 움직이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아야겠다. 아까 반대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보시면 갭을 뚱 했는데 결국 못 메우고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하락 돌파 갭이라고 해요. 갭에서 배우고요. 적산병, 흑산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얘기가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적산병은 양봉이 쉽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적산병, 하락 추세, 적산병 추세, 상승세를 예고하고 상승세 지속이다. 왜냐면 양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산다는 건데 이게 연달아 쉽게가 나와요. 이걸 적산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 적산병은 어떻게 되냐면 첫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하락하다가 근데 전일 몸통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올라가요. 그 다음도 시작은 요 전일 몸통에서 했는데 또 올라가요. 그리고 세 개의 양봉이 연달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간에 나오던 이렇게 전환해서 나오던 지속형일 확률이 높다. 사려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의 하락은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적산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가는 여기 그선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 적산병은 좋은 거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흑산병은 나쁘겠죠. 음봉이 연달아 세 개가 나오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팔려는 사람이 계속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빠졌는데 그날 시가는 반등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통 아니라는 거는 시가가 여기잖아요. 약간 요 하락에 대해서 반등해서 시작은 했어요. 9시에 올라서 전일보다 올라왔을 텐데 또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종가는 하락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에서 흑산병이 생기면 전환 신호로 보고 하락 추세 중간에 나오면 이거는 하락 속도 가속화 계속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거와 세 개의 음봉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거는 사량 사이 맞고 정말 계속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계속 빠지겠구나. 이게 빠진 폭이 이렇게 막 빠졌는데 그 전에 빠진 폭이 한 50%예요. 마이너스. 이제 10,000원에서 5,000원 내려왔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고가 대비 80% 빠졌네? 바닥일 거야. 그래서 사면 안 돼요. 더 빠져.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아셔야 돼요. 바닥을 맞히는 사람은 주변에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요거예요. 흑산병은 연달아 3개의 음봉이 아니라 5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렇게 음봉이 3개 연달아 나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적산병이 나왔네요. 여기는 흑산병 나오고 좀 횡보하다가 또 빠졌다가 여기 적산병이 나오면서 전환되는 그런 모습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적산병의 특징은 양봉 3개, 지속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흑산병의 특징은 음봉 3개, 지속형이다.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것은 상승 중간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속형이고 끝물에 만약에 흑산병이 나오면 반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진행형과 끝물, 위아래 끝물에서 나왔을 때는 반전형 둘 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캔들이 많은데 상승 삼법형이에요. 되게 많죠. 이런 걸 왜 공부해서 주식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좋은 건 나쁜 건데 좀 생각해보니 이렇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익을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와요. 작은 음봉.
그래서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요 양봉의 요 고가, 종가를 뚫어버리는 영상이에요. 우리가 그 무슨 주식 방송 보면 눌림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렸다, 눌림봉 매매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주식하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세 개로 표현했는데 이론상으로 세 개인데 이게 세 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두 개도 네 개도 돼요. 이런 음봉이 작게.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 3법형은 지속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매물이 나와서 음봉을 만들지만 다시 여기까지 몰라요. 치고 올라가서 요 조정받기 전에 요 양봉은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어떨 때 생기느냐? 이는 장세가 장기 하락한 뒤에 상승 초기나 장기 상승 후 신고가를 경신할 때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 장세의 지속력으로 회의하는 심리적 배움 때문에 심리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오르겠어? 근데 또 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형상이 좀 나온다. 그리고 시전 차트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예요. 이것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개는 이론상으로 그렇고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도 이 안에서만 갖춰져서 다시 치고 올라가면 이거는 저기 상승 3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그 혼내 문화이사 요거 캔들 만든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하락 3법형은 반대예요. 이렇게 하락했는데 양봉이 시기가 똘렁똘렁 나와요. 근데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반전이니까 제가 샀어요. 근데 마지막 이때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하락 추세 지속이 만약에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제가 이거 샀어요. 근데 요와 같이 해갖고 이게 요 음봉보다 더 내려가서 하면 빨리 손절해버려야 돼요. 팔아버려야 돼요. 하락이 더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락 초기나 하락 추세 중에 신저가가 발생될 때 강세 지속 여부를 회의한 심리적 배경 때문에 바닥 아니야? 샀다가 아니야. 바닥 멀었어. 훅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손실폭이 더 커져요. 이거는 지속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사법형은 지속형이다. 일시적인 많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아니야.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2, 3일, 4일 동안 오는데 부족폭이 작아요. 이 봉 안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거의 지속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절 자체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개 머물고 내려왔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를 하락 3법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한 것인데요. 긴 양봉 출현 이후 작은 세개 음봉 두 개나 네 개도 괜찮다. 이어지고 재차 긴 양봉으로 직접 양봉을 돌파하는 것. 이거를 상승 지속형 패턴도 상승 3법형이라고 하고, 하락 4법형은 긴 음봉이하고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긴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돌파하는 거. 이걸 지속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오늘 그 머리 아프로 캔들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나중에 투자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이후 쌀당사뿐이에요. 시작이 나쁘면 이후 반드시 어긋나게 된다. 거래를 서둘러 진행시키지 말 것이며 서두르면 시작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다. 의미 있는 말이고요. 매수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공이 오늘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고 생각될 때 3일을 기다려라. 시세는 도망가도 숨기도 안음을 명심하라. 오늘 아니면 안 돼. 이런 주식은 없어요. 귀동냥으로 너 오늘 안 사면 못 사. 그래갖고 그러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거래하라. 이거는 투자자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이
이게 중요해요. 용도가 정해진, 손해를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주머니 돈이 있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용도가 정해진, 손해를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건 그냥 예금해 두세요. 주식 투자에서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해져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안 되고, 투자 방식을 정했으면 눈앞에 작은 가격권들이 이익이지 말라. 결코 최저가에 사서 최저가에 팔려고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상, 쌍로 부자 대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 것. 이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도전해봤자 얻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라. 예상이 적중에 이익이 난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이득을 챙길 것. 모두가 적극적이고 나도 적극적일 때는 매도를 생각하고, 모두가 무기력하고 나도 비관적일 때는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역발상 투자 말하는 건데,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살 때나 팔 때 한꺼번에 사고 팔지 말고 몇 번에 나눠 분할 매매를 얘기를 하고요.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전환 범위, 자기가 정한 범위에서 매매할 거. 손절, 그러니까 손실분을 잡고 그 이상은 내가 감수 못하면 버려라. 예상이 빈다가 큰 손실이 발생해도 평저화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예요. 자기가 손실받다고 이렇게 물을 타서 계속 단가를 낮추는 거가 평저화예요.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면 당장 손을 뗄 것, 그냥 버려라. 물타기 하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휴식에 대해서는 투자에 확신이 없을 때는 쉬어라. 1년 내내 거래하고 있으면 이윤이 멀어진다. 때때로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득을 챙기거나 손절매를 한 후에는 4, 50일 정도 투자를 쉬면서 또 다시 바닥 시세가 나타날 때를 기다릴 것. 이와 같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감정이 격할 때는 매매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러워 무리한 투자를 삼가는, 요게 가장 무서운데, 다른 사람이 성공에 들고 그때 들어가면 꼭지예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감정이 격할 때는 매매를 자제할 것.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할 때는 되게 그 수도승처럼 이렇게 감정에 굴곡겪고 내려놔야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홧김에 팔고 홧김에 사는 경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사람들은 주식하시면 안 되고 그 주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받겠는데,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던가, 그냥 오늘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을 보시면서 그 뒤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게 대부분 몇 퍼센트의 확률로 맞아 떨어지셨는지 지금까지 경험상 그게 캔들의 패턴 갖고 나중에 다 배우시면 알겠지만, 캔들의 패턴 갖고 패턴만으로 판단 못해요. 우리가 양봉, 처음 공부도 그러니까 양봉, 문봉, 그리고 이런 고지가 나왔을 때 이와 같다. 제 과거부터의 어떤 확률이 높았던 걸 정리해서 이게 이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캔들 하나 갖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이 4개가 있는데 같이 봐야 되는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요거를 믹스시켜요.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서 좀 더 보조수단으로 이제 보조지표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만 딱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하면, 차트를 보실 줄 알면 차트로만 돈을 벌 수는 없지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차트하고 약간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에 돈 잘 버는 회사가 올라가요. 미래에 돈을 잘 벌던 현재 잘 벌던, 아주 먼 미래에 잘 버는 거, 물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난이도로 좀 더 쉽게 준비해서 수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